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흡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환자들에게서 이제 흡입기 사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흡입기를 천식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는 비율이 약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흡입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폐렴에서는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를 했었고, 혈압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뭐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이런 것들을 썼던 것처럼, 암을 치료하는 데에서는 항암제, 천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천식 조절제, 즉 치료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천식 치료제는 불행히도 알약이 아니고 이렇게 흡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흡입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과민 반응을 억제해주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파괴를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천식을 경구 약제로 복용을 하게 되면 전신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흔히들 들어보셨겠지만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녹내장이 발생을 한다거나 살이 찌게 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위궤양이나 뭐 간이 이상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회감염이라고 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셧다운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걸리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입을 해서 기관지에만 스테로이드가 도달을 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됐는데, 폐에 직접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앞서 보여드린 전신적인 부작용이 덜 발생을 하고요. 치료 용량도 스테로이드가 아주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것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쓰면 쓸수록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었고요. 어떤 변화를 띠는지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폐세포에 상피세포가 이렇게 흡입제를 오랫동안 쓰고 나서 상피세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염증세포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 있는 흡입기들은 다음과 같이 뭐 부데소나이드 제형으로 풀미코트가 있겠고, 뭐 엘립타, 그리고 알베스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생소하신 이유는 최근에는 이 스테로이드 흡입 스테로이드제 단독만 사용하진 않고 이 라바라고 해서 증상 조절제인 기관지 확장제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테로이드와 이제 라바 롱액팅 오랫동안 작용하는 베타 아고니스트 효연제를 같이 해봤을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입 스테로이드제와 베타 수용체 효연제를 함께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흡입 스테로이드제 라바 제형이 함께 이렇게 들어있는 흡입기가 대표적으로 신비코트, 포스터 많이들 쓰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사실 세레타이드 많이 썼었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세레타이드 많이 썼었는데, 그 외에도 렐바라든지 뭐 아텍츄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형을 현재 많이들 처방을 받고 계시고 처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완화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화제는 뭐냐면, 우리가 폐렴이 발생하거나 뭐 기관점이 발생을 했을 때 자꾸 기침을 하게 된다거나 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진해제라든지 해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암 환자들은 통증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천식 환자에게서도 이렇게 급하게 지금 호흡이 힘들어지는 환자에게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증상 완화제라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벤톨린을 많이 썼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의 흡입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벤톨린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도 이렇게 뭐 폴모테롤이라든지 포스터를
증상 조절제 치료제로도 쓰지만 증상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완화제로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제가 워낙에 이제 폴모테롤이라는 라바 제형이 5분 이내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무려 24시간 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이 약제가 그만큼 이 벤톨린보다 더 유용하고 실제로 연구에서 추가적인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이러한 ICS 라바 제제가 더 우수했다더라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벤톨린보다도 이러한 약제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MDI와 DPI 제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MDI는 말 그대로 이제 가스 제형이고 DPI는 파우더, 가루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흡입하냐 아니면 가루를 이제 빠른 속도로 흡입하냐의 차이인데요. 이 아무래도 가스를 이제 흡입할 때는 이게 흡입하고 빨아들이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겠고, 이 DPI 제형은 이제 파우더가 떨어지고 그 파우더를 내가 강하게 흡입을 하면 돼서 타이밍은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빠르고 강하게 흡입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그 가스 제형의 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라면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빨아들이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힘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스페이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이서가 다행히 지금 신중에 16,000원 정도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MDI 제형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뿌리고 2번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 MDI 제형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흡입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숨을 일단은 내쉬고 들이마셔야 돼요. 일단 한번 내쉰 상태에서 흡입기를 들이마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들이마시고 이제 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10초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돼 있고, 들이마시고 이때 침을 삼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약제도 뭔가 내 몸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침을 꿀꺽 삼키시면 그게 나중에 식도에 칸디다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입안을 반드시 헹구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무래도 아까 이제 스테로이드 제형이 면역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입안에 곰팡이가 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흡입을 하고 나서 반드시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안에 백태가 이렇게 낀다든지 통증이 나타나고 막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빨개진다라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플루코나졸을 이제 7일 동안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목소리가 쉴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전신의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이 천식을 치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만 할 수 있다면 흡입기를 잘 활용한다라면 언제든지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정말 천식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치료다라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입기 사용이 아직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리플릿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영상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형들, 디스커스 제형이라든지 넥스트알러 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